목요일 자유학년제 알쓸 신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인권선언문을 만들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신문기사 사례를 통해 인권선언문의 조항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듯이 인권선언문은 48년에 처음으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유엔에 가입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 만들게 되는데 이전에 단위국가 수준에서 인권 관련한 문헌들이 있었다면 세계인권선언문은 최초로 각 나라들이 모여 통일된 내용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48년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 2차 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인류는 두 차례의 커다란 대전을 겪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기 전 인간에게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며 도덕성을 가진 선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인류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 혹은 동물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라는 자만심 내지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믿음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나 잔인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목도한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도덕적이거나 선하지는 더더욱 않았지요. 그래서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여 인권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48년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유엔 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문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대전에서 발견했던 인간의 어두움이 또다시 재현되는 비극을 막자는 데 큰 의의가 있죠. 물론 이후로도 인간은 숱한 전쟁을 치러왔고 또 지금도 폭력적인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지구촌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혹은 넓게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당연하게 침해되던 권리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인권선언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선언문의 조항을 이해해 볼까요? 2017년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기는 어렵지만 영화는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고 또 잘 만들어진 영화는 큰 감동과 교훈을 주지요. 그리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주연 배우들은 많은 유명세와 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들 뒤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기사는 영화 뒤편에서 일을 하는 스태프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모든 영화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일당제다. 일당제는 하루 일을 하고 일한 하루치의 보수를 받는 제도를 일당제라고 합니다. 1회차로 치고 1회차당 조연 배우들은 10만원, 스태프들은 5만원 하는 식이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5만원, 최저시급으로 치면 2017년에 영화 스태프들은 2005년에 최저임금인 3,100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영화 스태프들이 받아야 하는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일한 만큼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의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방금의 사례는 제23조,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는 6교시에 한번 살펴본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어느 부분에서 위배가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을 하는 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판에서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충분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시에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한 제25조의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으로 5만 원을 받는다면 이들이 과연 충분한 먹을거리와 입을 옷, 한 몸을 누일 만한 주택, 아플 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혹은 독신자가 아니라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5만 원의 임금을 받았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할 만한 수준의 보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신문은 23조와 25조에 있어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역별로 문화 공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18년 뉴스인데요. 한 부분을 살펴보면 지역 문화 발전에 책임이 있는 5개 국립예술단이 올해 광주에서는 1회, 전남에서는 5회 공연에 그쳤고 수도권에서 대부분은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국립발레단의 공연이 한 차례뿐이었으며 4개의 예술단의 공연은 없었다. 전남은 국립오페라단 2회, 국립합창단 1회, 국립발레단 2회 등 총 5차례 공연이 있었으며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극단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립예술단의 지방 공연 횟수는 대구, 대전 5회, 부산 4회, 울산 4회, 전북 2회 순이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어떤 조항에 위배된다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제27조와 제2조입니다. 가장 먼저는 직접적으로 제27조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전국 공연을 통해 지역 간의 문화예술 공연 경험의 격차를 줄여줄 의무가 있는 국립문화예술단들이 주로 수도권 공연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수도권의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라는 이 문구를 중심으로 제2조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7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과 세계 사례들은 직접 세계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을 봐가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소개하지 못한 사례들은 이후 등교했을 때 프린트물을 통해서 그리고 PPT 자료를 통해서 교실에서 같이 사례들을 읽고 조항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